자, 그럼 바로 이제 증시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빅 이슈들의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한 주였습니다. 여기 각각 이벤트들의 결과들이 좀 호재로 작용이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좀 견인했는데요. 자, 일단 하나씩 좀 한번 알아보죠. 먼저 10월 FOMC 회의에 대한 리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그 다음 코멘트로 이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FOMC 회의 내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전략 어떻게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엄청 말 빨리 했는데 네네. 3분밖에 못 줄였네요. 네. 일단 그래 줄이긴 줄였어요. 네. 이슈를 좀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MC가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됐는데 약간 도비시한 내파적이지 않는 코멘트가 나왔다라고 시장은 판단했어요. 네. 판단했는데 뭐 정확하게 한번 가보죠. 한번 보험성 금리 인하가 이제 마지막임을 명확하게 네. 강조를 했어요. 이제 금리 인하가 1.75%에서 2%대 금리를 1.5에서 1.75로 낮춘 겁니다. 네. 25bp 인하를 했는데 이제 투표 내용을 좀 보니까 인하가 7명이었고 동결이 2명이었습니다. 동결이 2명이었는데 이 두 분은 항상 똑같아요. 예,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네. 총재죠. 보스턴 연은 총재, 그다음에 에스더 조지, 그다음에 캔자시티 연은 총재거든요. 네. 이 두 분은 항상 지난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을 투표했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 현재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문구가 전체적인 문구가 좀 변화를 많이 했다. 금리 네. 인하했지만 보험성 금리 인하 지난번에 얘기 드릴 때 딱 3번, 지난주 썰톡 시간 자세히 리와인드 하시면 돼요. 유튜브 보시면은 지난주께 나오는데 지난주 썰톡 시간 제가 얘기 드렸죠. 보험성 금리 인하는 딱 3번. 그리고 10월 달에 그 3번째. 네네. 그래서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금리를 안 할 거라는 코멘트가 나올 거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코멘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거 준비하느라고 좀 간만에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네. 예, 제가 원래 미국 대단합니다. 살았지만 네. 미국 살았지만 원래 영어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에 살았어가지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and will act as appropriate to sustain expansion, de-expansion. 예. 네. 이 문구가 어떤 내용이냐면 적절하게 will act, 이 will act 그 미래의 동사잖아요. 예, will act 그러니까 적절하게 행동하겠다. 예, appropriate 행동하겠다는데 이 문구가 as it assesses the appropriate pace. 그러니까 assesses가 평가하겠다거든요. 그러니까 네. 평가하겠다. 갑자기 영어 시간이거든요. 일단 평가하겠다. 어떻게 평가하냐? 적절하게 평가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적절하게 행동하겠다 해서 평가하겠다로 바뀌면서 보험성 금리 인하는 종료. 요 코멘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wait and see 해가지고 상당 기간 금리를 좀 동결하겠다는 의미가 네네네네.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는 얘기인데 이 wait and see가 그냥 한 달 지켜보고 말겠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길게 좀 지켜보겠다는 상당 뜻이거든요. 기간.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진전이 됐잖아요. 네네. 진전이 되면서 미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 압박을 약간 덜 받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요. 예, 미 연준에서 이 발표하자마자 파월 의장이 발표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윗을 날렸어요. 실망했다. 네. 예, 여기서 이거밖에 안 내리나 실망했다. 네네. 뭐 그래도 미 연준 압박은 그나마 좀 덜 받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물가 지수가 한 2%가 넘어설 때 그럴 때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마지노선을 잡아놓은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인하는 약간 선제적으로 하고 반면에 인상은 사후적으로 확인한 다음 하겠다. 네. 라는 멘트가 약간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보였나 봐요. 예, 이게 이제 시장에 뭐 시장 해석하기 나름이죠. 뭐. 네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매파적일 수도 있는데 당분간 안 하겠다, 당분간 금리는 안 하겠다는 얘기긴 한데 근데 당분간 금리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상당 기간 지켜보겠다 이런 멘트가 시장에서 금리 인하 당분간 안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은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당분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연준이 최근에 1년 이하 T빌이라고 하죠. 이 T빌 단기국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사실 양적 완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단기적인 실질적인 양적 완화로 보기가 약간 힘듭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위 연준에서 어느 정도 그냥 못을 박아버린 상황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까지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준을 압박했어요.
자, 너네가 이렇게 금리를 안 내리니까 경제가 안 좋아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약간 공수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에서 우리 당분간 이제 금리 안 내릴 거야. 저 미중 무역상 잘해봐. 알지? 이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지금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실망했다고 한 게 네. 이제 갑자기 자기가 수세적인 입장이거든요. 미 연준이 이렇게 못 박아버렸는데 금리 당분간 안 하겠다고 못 박아버렸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다시 망가뜨릴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겠죠. 예. 왜냐하면 미중 무역 협상 망가뜨려 놓으면 다시 미 연준이 말이 바꿔야 되니까 바꾸거나 아니면 미 연준이 미중 무역 협상 망가뜨려 놨지만 우리는 금리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가 덜 가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압박을 받고 있다. 미중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미 연준의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바로 지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48.3으로 시장 예상치 49.1보다는 좀 부진했지만 전월보다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하이라이트는 10월 논팜이었는데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 시장 예상치 8만 5천 건을 크게 상회하면서 이 12만 8천 건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증시는 환호했는데 현재 뉴욕 증시가 이 3대 지수 모두 이대로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아까 이제 미중 무역 협상도 네네. 얘기 드렸지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미중 무역 협상이 달렸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에서 크게 노이즈를 안 만든다면 네. 그러면 지수는 고점을 조금씩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만 삐걱이면 이제는 미 연준에서 할 수 있는 부양 조치가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변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수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네. 이제 포커스에 맞춰졌는데 자 지표상 현재는 부정적입니다. 사실 ISM 제조업 지수 보면은 48.3이 나왔어요. 네네. 예상치가 49.1인데 사실 컨센서스보다 안 좋았어요. 더. 네.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어보다 좋아졌다. 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관점을 해석되지 네.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설문 내용 응답을 좀 보면 아직도 뭐 감소, 둔화 어려운 표현이 많습니다. 이런 네네. 표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부 지표를 봤을 때 좀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세부 지표는 선행지수로서 신규 주문이 있거든요. 이 신규 주문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신규 수출 주문인데 네. 전월비보다 무려 9.4나 상승했습니다. 50.4가 나왔거든요. 네네. 50 넘어가면 긍정적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수출 주문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이 부분에 환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 때문에 제조업 지수 그 전체 토탈로 나온 거에 환호한 게 아니라 네. 신규 수출 주문이 전월비보다 깡충 뛰어오르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환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지난 이제 논밤까지도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논밤을 보면은 GM 파업 때문에 사실 대규모 실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제조업이 좀 감소를 했는데 서비스업은 반면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보시면은 현재 지금 옆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그림 보시면은 이게 취업자 수 이제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쭉 내려가고 있죠.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쪽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 상태를 보면은 네. 제조업은 꺾였어요. 밑에 오른쪽 표 보시면은 제조업은 꺾였는데 네. 서비스업이 견조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약간 제조업이 좀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제조업이 감소한 걸 서비스업이 약간 상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꺾였어요. 네. 꺾이고 있기 때문에 전년비의 3% 수준으로 둔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추가 경기 부양책이 좀 필요하다는 건 아직도 시장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표 그래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은 좋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신고가를 지속한다기보다는 네. 이 부분이 겨우 지탱해 주는 정도? 예, 지탱해 주는 정도로 여기서 또 크게 꺾이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추가 경기 부양책이 거의 카드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탱해 준 정도이기 때문에 신고가 지속하기는 쉽진 않다. 예, 아마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상이 추가적으로 더 잘 된다면 지수는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네. 여기서 미중 무역상이 잘 안 됐을 경우 크게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 미 연준이 쓸 수 있는 금리나 카드가 더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네.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돌발 변수가 생겼죠. 네. 현재 지금 칠레 산티아고에서 예정됐던 에이펙 회의가 지금 칠레 시위 여파로 결국 취소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원래 미중 이 정상들이 만나서 첫 합의를 이룰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좀 취소가 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좀 상황이 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갑자기 칠레에서 네. 에이펙 정상 수도 산티아고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칠레에서 네. 시위가 나가지고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시위가 났는데 수십 명이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발단이 됐냐면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이 인상했어요. 어.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겨우 100원대 정도 네. 인상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음. 뭐야 겨우 100원밖에 인상했는데 왜 이 난리야 할 수 있겠지만 칠레의 그 교통비가요. 네. 칠레 1인당 한 명의 평균 임금에 교통비가 30%를 넘어간답니다. 어.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칠레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네. 그동안 쌓였다 이 한꺼번에 빵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 취소했는데 일단 미중 무역협상 1단계 서명은 그래도 애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애정대로 하기로 했는데 일단 회담 장소가 미국에서 지금 알래스카하고 하와이를 네.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 미국 펀벨트에서 하자. 어. 미국 농업지대에서 하자. 네. 다분히 정치적인 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미국 농업지대 가서 중국이 농산물 구매하는 액션과 자기가 이 서명 해주는 네. 그 서명을 하면서 자기 이제 지지로 끌어올리기 네.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지금 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받아줄 리 만무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중국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카드일 수 있어요. 차라리 핵심 내용에서 좀 양보하고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고 실리는 없고 미국 판벨트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띄워주고 근데 진짜로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중국도 골치 아프겠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중국은 하노이 또는 마카오를 후보로 하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또 중국령이니까 네네. 일단 마카오도 후보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통화 정책 변수는 현재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 이 분쟁 영향이 상당히 높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리를 어떻게 서로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판벨트 쪽으로 와서 좀 네. 뭔가를 액션을 보여줄 때 그럼 미국이 그냥 안 되겠죠. 미국은 좀 양보를 살짝 양보해야 되겠죠. 그럼 중국이 이걸 실리를 얻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도와준 다음에 농산물 계약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관건이 좀 걸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이제 사실 위안화입니다. 위안화가 네. 중요한데요. 지금 달러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꺾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 꺾이면 전 세계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돼요. 네. 결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약간 밀렸는데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2017년부터 쭉 이어온 건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현재 고점에서 밀리는 상황이죠.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96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척되면 96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고 위안화가 상승하고 유로가 좀 더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원화가 강세가 되고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중 무역 협상이 그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달러 인덱스를 약간 하방으로 좀 밀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미중 무역 협상 진짜 여기서 만약에 둘 다 마음 잘못 먹고 확 부러뜨리면 정말 크게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서 대응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